네, 오늘 코스피에서 그나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하나오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조선뿐만 아니라 엔터 쪽도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반면에 미국장에서 바이오텍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주들은 많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연말이라는 특징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은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오전부터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좀 세론이 크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대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거의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에 조금 더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코스닥에 대한 세론이 좀 깊게 이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이 자금들이 완전하게 나가는 건 아니고 후속 종목은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테마를 찾는 시장이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필두로 해서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오늘 일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만큼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엔터주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포트에도 디어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가 정말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라고 멘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바닥 매수가 제대로 통했네요. 맞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또 진득하게 들고 가면 또 수익률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또 조용할 때 제가 또 뜬금없이 가져와서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워낙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43,000원 좀 러프하게 많이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4만 원대를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오름 테라피틱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것처럼 디어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상향에 대한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여전히 홀딩에 대한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홀딩 관점 유효하다라는 코멘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볼까요? 지금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후속 테마가 어디가 갈 것이냐 이거를 좀 찾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가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정부 정책 테마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뭐죠?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언급을 하고 있는 탈모 치료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시장에는 탈모 치료제 테마라는 그 하나의 열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탈모 치료는 생존이다라는 이제 언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좀 멀티플이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건강보험료에 대한 좀 적용이 확대가 검토가 된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관련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최근이 아니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마디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커다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새롭게 또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한 테마를 만들고 있는 만큼 상방에 대한 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수혜, 이 정책 모멘텀 그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장점을 체크해 볼 수 있나요? 가장 커다란 장점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책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수요 증가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험이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 그동안에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쓰지 못했던 분들도 충성 고객 쪽으로 이제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바로 찍힐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멀티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라든지 스트레스 사회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탈모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잠재적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파이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가 있다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저는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단점으로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노이즈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좀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찬반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미용으로 볼 것이냐 질환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건보에 대한 재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세수 부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어떻게 해소가 될지 그리고 확실하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풀리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리스크는 관리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른 탈모 치료를 첫 번째 테마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테마인가요? 최근 들어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 좀 제대로 된 사이클이 안 나와서 아쉬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대결 내일의 테마에서 김민정 매니저가 언급해주는 대표적인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죠?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리플에서 얘기한 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5년 내에 결제 수단에 대한 좀 기준이 될 거다라는 좀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상용화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보안이 내주에 나온다.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맞춰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기준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던 건데 이 규제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좀 테마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되나요?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제, 송금, 정산에 대한 좀 실사용 기반에 대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상용화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테마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커다란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빠르게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조금 더 크게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나 결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상장하는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계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테마에 대한 좀 규모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건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잘 가려면 뭔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단점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대감에 먼저 올라가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에 연계가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갑작스러운 세론이 만들어지거나 노이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위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이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산업이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은행에 대한 결제망이랑 충돌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법 제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될 난제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보다는 상용화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성 기대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현재 구간에 대한 아직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 치료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테마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테마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결국에는 정부 정책 테마는 안전하게 정부가 한번 얘기를 해준다라고 언제든지 좀 튀어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쪽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테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오랜만에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볼까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제도전으로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헥토 파이낸셜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포인트 짚어주시죠. 결국에는 헥토 파이낸셜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 시스템에 대한 도입망이 들어갔을 때 이제 코인을 직접적으로 상장을 하는 이런 기업이 아니라 상용화에 대한 멀티플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 대한 좀 상용화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가 있는 게 바로 헥토 파이낸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제 시스템에 도입이 되는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헥토 파이낸셜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됐을 때 필수적으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헥토 파이낸셜이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상장을 시키는 기업보다는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실적이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다른 기업들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헥토 파이낸셜에 대한 수혜가 좀 더 크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초입 구간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만 원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상방에 대한 룸이 아주 크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좋다는 점도 큰 점수로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 트레이드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전략 자세히 세워주시죠. 넥스 트레이드로 거래가 안 되지 않나요? 빠진 걸로 알고 됩니다. 제가 좀 잘못 체크했네요. 그래서 네. 현재가 그러면은 넥스 트레이드로 좀 거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 2만 1,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상방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바라본다라는 관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은 15,000원대로 박스권 하단 부분 제시드리고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여러분들 포트에 담는 전략으로 다시 한번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지금 네이버 밴드에 텔레그램 입장 링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테마 순환 사이클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까지 꼭 입장하시고 텔레그램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거래일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연말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이버 밴드도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